미세 범위가 중요해. 무슨 소리야? A가 1보다 크다면 증가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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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 애초에 이 부등식, 요 부등호의 방향과 지수끼리 비교한 부등호의 방향이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일치한다라는 거야. 일치한다. 근데 얘가 0과 1 사이의 범위를 취하게 되는 경우들은 이 부등호 방향이 어떻게 되죠? 반대로 바뀌죠. 네, 완전히 반대로 바뀌어버리는 현상들만 조심하시면 되겠죠. 야, 미시간이 지수끼리 비교해. 그럼 그 지수를 비교할 때 기본적으로 증가 범위라고 하면 부등호 방향 그대로 유지.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감소 범위라고 한다면 우리는 부등호 방향을 반대로 바꿔주는 연습을 하시면 끝나는 문제가 지수 부등식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 두 번째, 반복되는 거 뭐 해라? 치환하라. 치환에는 뭐가 필요하다? 범위가 필요하다. 그리고 풀어라. 끝. 이거 외에 다른 걸 여러분이 요청하지 않습니다. 이거 아주 특이한 꼴들은 그냥 무시하세요. 왜? 미지수인 것들은 실제로 지수함수의 계정 교과 과정에 대부분 다 빼버렸거든요. 왜? 안 맞다 이거죠. 걱정하지 마시고 이 두 가지 버전으로만 잘 정리해서 오시면 좋은데 미슨 증가냐 감소냐가 굉장히 중요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맨 밑에 자 지민이가 예준이가 한번 읽어줄까? 예준아 여기 참고 한번 읽어볼까? 그죠? 밑에 크기에 따라 부등호의 방향이 달라진다는 것을 확인하셔라 이런 뜻입니다. 됐습니까? 마스크 조금만 올바르게 좀 착용해 주시겠습니까? 자 그럼 넘어갑니다. 자 문제 바로 갑니다.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서 자 어디 있습니까? 여기서부터 봅시다. 7번 때부터 봅시다. 쉬운 것부터 하고 중간에 안 풀었던 거 한꺼번에 퉁 칩시다. 자 모양을 다 봤어. 7번 모양을 봤어. 7번 모양을 봤어. 쎄 여기 보니까 주로 모양 자체가 3에 관한 형태가 되게 많네요. 그럼 일단 첫 번째 고쳐보자. 여기를 3의 세제곱으로 고칠까요? 여기를 9x를 3의 2x로 고칠까요? 일단 자체적으로 한번 고쳐봤습니다. 그랬더니 좌변의 수식 자체가 지수법칙에 따라서 3의 3-2x로 정리가 되고요. 오른쪽은 얘가 3의 x-9승으로 정리되는 게 눈에 보이실 겁니다. 일단 부등호 방향 아무것도 안 했고 변형만 한 거니까 그대로 써줘야 되겠지. 자 그럼 이제부터 확인합니다. 미시 증가 범위입니까? 증가 범위 맞나요? 미시 1보다 큰 증가 범위 맞나요? 미시 1보다 큰 증가 범위 맞나요? 3. 1보다 큰 증가 범위 맞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죠? 부등호 방향을 그대로 유지하시면 되지 않겠냐. 넘기고 넘겼어. 12. 3x 따라서 x는 4보다 작거나 같은 자연수 개수는 당연히 4개가 되겠죠. 미시 1보다 크다면 부등호 방향이 변화되지 않는다. 그 대원칙에 따라서 그대로 푼 겁니다. 밑에 한 번 더 가겠어. 7-1번 보겠습니다. 자, 7-1번을 봤더니 딱 느낌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유독 뭔가가 반복이 돼요. 유독 뭔가가 반복이 돼. 그런데 A가 1보다 크다라고 하는 증가 범위를 줬어. 오케이. 자, 그럼 일단 여기서 첫 번째 해야 되는 거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있다 그랬지? 이런 지수 계산에서 뭐가 싫다 그랬니? 저 작은 문자들이 싫어. 그래서 일단 쟤네들을 구별을 해주도록 할게. 이렇게 하면 되지. 다시 한 번만요. 지수에 있었던 위에 작은 숫자들을 갖다가 다 정리를 할게요. 정리해서 쫙 모양을 만들어 봐요. 자 이제 여기다가 이제 뭐 해볼 거냐면 AX라는 놈을 뭐라고? T라고 치환을 하자. 이때 T는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되겠지. 됐니? 간다. 얘가 AT의 제곱이야. 얘가 A야. 얘가 A의 제곱의 T야. 얘가 T야. 이렇게 들어가게. 그러면 T라고 하는 문자에 관한 2차 부등식 형태로 모양을 좀 바꿔보니까 모양을 좀 바꿔보니까 식의 구조가 T에 관한 내림차순 정렬로 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바뀐다는 걸 내가 확인할 수가 있었어. 그렇다면 여러분들 여기서 A하고 2라고가 둘 다 마마가 들어가는 게 확인이 돼. 그렇다면 뭐야? AT 마이너스 T 마이너스 A가 0보다 작다는 게 확인이 된다. 그러면 T에 관한 형태에서 잘 봐보시면 이 부등호를 풀 때 여기가 0이 되게 하는 경계가 A분의 1이었고 여기가 A였는데 A가 1보다 크다면 당연히 얘가 더 클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T는 A분의 1과 A 사이입니다라고 일단 해석을 했겠죠. 이 부등호 해석할 때 그렇게 가잖아. 2차 부등식.
그러면 t다라고 하는 건 내가 임의로 잡은 문자니까 다시 회복을 시켜야지. 뭐로? ax로. 쌤 밑이 a네요. 그럼 여기도 a에 관한 거듭 제곱으로 a의 마이너스 1승, 여기는 a의 1승으로 바꿔주면 되죠. 밑이 다 통일되네. 그럼 뭐만 쓰면 되니? 지수만 쓸어버리면 되는데 문제는 부동호방이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왜? 증가니까. 안 변하니까 그냥 이렇게 읽으면 되지 않겠냐? 그러면 순서대로 얘가 마이너스 1이었고 여기가 1이었으니까 두 개를 곱해라. 정답은 1번 답 완성이 되는 거죠. 시원했죠? 시원해서 우리가 2차 부등식 풀었죠? 거기서 증가라고 하는 밑의 범위에 따라서 부등호방을 안 바꾸고 정리하는 스킬까지 가져가시면 생각보다 깔끔하게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주로 우리가 다루는 형태가 2차 꼴만 대부분 가져옵니다. 2차 꼴만 대부분 가져옵니다. 이 정도까지만 한번 생각해 보셔라라는 거예요. 어떠냐? 진짜 지수고 앞에 계산보다 얘가 더 쉬워. 거기 막 새로운 게 나왔지만 이건 새로운 게 아니잖아. 그동안 많이 봐왔던 2차 부등식 꼴인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 더 익숙하게 될 겁니다. 갈까요? 넘어가도 될까요? 7-2번 갑니다. 오늘 속도 빨라요. 잘 따라와. 여기 봐보자. 쌤 여기 보니까 모양이 또 유사한 게 막 보이기 시작을 해요. 내 눈에만 보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 눈에도 보이겠죠? 뭐를 치환할까? 태영아 뭐 치환할까? 예, 2의 x라고 하는 형태를 치환해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요 2의 x를 t다라고 치환하고 반드시 범위를 붙입시다. t가 0보다 크더라고요. 자 일단 얘부터 좀 분리할게요. 2의 x 곱하기 2의 제곱으로 분리하는 순간 앞쪽은 t제곱 마이너스 9 곱하기 2의 제곱이 36이다 보니까 36t 플러스 얘가 128 이퀄 0보다 작다. 이렇게 되네. 인수분해 되니? 32하고 4에 11에 마마. 문제 없네. 쌤 그렇다라고 한다면 얘는 t가 t-4 t-32가 0보다 작다가 되니까 t는 4와 32 사이네. 그러네. 이거네. 그럼 t를 다시 한번 2x로 고쳐줘 봤더니 이러면 4를 2의 거듭제곱으로 쓰는 게 좋겠지. 2의 제곱 32는 2의 5승. 쌤 밑이 증가 범위네요. 2. 아하 x는 2보다 크고 5보다 작다. 방향이 안 바뀌는구나. 모든 정수 x의 값 3하고 4만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 두 개를 덧셈하세요. 정답은 1번. 엄청 쉽네. 오히려 그 위에 있는 게 더 어려웠네. 이상한 얘기 안 하잖아요. 지금 치환하시고 밑이 증가 범위면 그대로 부등호를 그냥 따라오는 과정이 이게 뭐가 어려워. 여기에서 힘들다고 여기서 멈추시면 안 되는 거죠. 아, 이 정도 느낌이구나. 응? 그러면 지수라고 하는 형태의 방부등식은 이 정도까지 보시면 되는데 이제 특이한 놈이 있어요. 그거를 자 아까 두 번째 그래프 하나 드렸던 거 있죠. 그냥 거기다 먼저 그리고 하나 더 출력합시다. 그래프 하나 드린 거 있죠. 거기다가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께 두 가지 새로운 거를 잠깐 소개해드리고 갈게요. 두 번째 프린트 있죠. 두 번째 아까 거기다가 꼭 그리세요. 이건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굉장히 요긴한 방식이 됩니다. 자, 첫 번째 뭐 그릴 거냐면요. y는 2x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 그래프를 그려드릴까 합니다. 요걸 좀 스킬적으로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어떻게 그릴 거냐면요. 여기에 해당되는 2x라고 하는 그래프를 진짜 그릴 거고요. 네, 그 다음에 y는 2의 마이너스 x의 그래프를 그려서 진짜 덧셈 할 거예요. 알겠죠? 일단 저 한 2분 정도만 먼저 보시고 여러분 그릴 수 있는 시간 드릴게요. 알겠죠? 그리고 전 두 번째 뭐 그릴 거냐면 y는 2x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 그래프도 그릴 거예요. 알겠죠? 이 두 가지 방식을 그려드릴 테니까 한번 여러분 고민하시고 이거에 관계된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먼저 소개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느냐? 자, 보세요. 일단 거기 그림하고 나 뭐라 그랬어? 2x라고 하는 그래프를 먼저 그릴게요. 요렇게. 그 다음에 2의 마이너스 x라고 하는 그래프를 이렇게 그릴게요. 대칭으로 그리면 되겠죠? 2의 마이너스 x를 그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두 개를 단순하게 덧셈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 스킬적인 측면을 그냥 기억해 주세요. 원래 이렇게 그리는 건 아니고요. 원래 여러분이 수투 과정이나 이제 미적분 쪽에서 그래프 그리는 과정의 흐름을 원래 따라가는 건데 오늘은 간단하게 덧셈 구조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여기 있죠. 자, 여기다가 이렇게 해볼까요? x는 빵이라고 하는 직선을 잡아볼까요? 그러면 여기다 빵을 집어넣으면 요 그래프의 함수값은 1이었고요. 요 그래프의 함수값도 1이어서 얘랑 흰색으로 갑시다. 흰색으로. 자, 이 왼쪽에다가 이 값이랑 요 값이다.
이 점선에서의 값과 흰색의 실선값을 더해줄게요. 그럼 얼마가 되냐면요. 얘가 원래 1이었으니까 1 더하기 1은 얼마가 되죠? 2가 되겠죠. 이렇게 요 점을 하나 딱 찍어주시면 돼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제가 여기다가 또 한 줄을 그어요. 한 줄을 그때 잘 봐라. 실선 버전에 해당되는 값은 요만큼의 y값을 갖고 있고요. 점선은 요만큼의 값을 갖고 있어요. 그럼 이 두 개를 뭐하라? 단순하게 더하라 라고 하면 요 위치를 그대로 이만큼 올리세요. 어떤 것만큼? 요 길이만큼 올리세요. 그럼 여기 여러점이 이렇게 찍히겠지. 됐을까요? 자, 이번에 저는 더 한 번 더 뒤로 가볼까요? 쫙 더 뒤로 가봤어요. 참고로 수직으로 긋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얘가 이만큼의 길이와 요만큼의 길이가 덧셈이 되면 될 텐데, 그럼 요만큼의 길이가 살짝쿵 올라가면 요 점이 찍히겠지. 자, 이번에는 저는 여기 왼쪽도 한번 그려볼까요? 왼쪽도 이렇게 한번 그려봤어요. 그럼 이때 실선은 뭐죠? 오른쪽의 실선은 요만큼이고 점선은 뭐죠? 요만큼이죠. 그럼 저는 여기에다가 이걸 올릴게요. 그럼 여기를 요 작은 값을 이렇게 올렸더니 점이 이렇게 완성이 되네요. 이 과정을 좀 많이 해볼까요? 그러면 한번 물어보자. 이 빨간색을 한 요쯤 정도 걸었다 쳐봐. 이 정도 걸었다 쳐봐. 그럼 이 점선의 값은 거의 0에 가깝지 않겠니? 그때 y값은 지민아 요 y값 0에 가깝게 됐지? 그럼 여기다가 그래프를 그대로 들어 올리면 여기 실선 버전에 해당되는 그래프가 실선이 이렇게 되고 점선이 거의 0에 가깝지만 0이 살짝 올리면 기본적으로 얘가 갖고 있는 그래프의 개형보다 살짝 위로 가는 그래프가 만들어지겠죠? 이쪽도 마찬가지로 계속 더해지겠죠? 그래서 뭘 산적이야. 아무 말도 한 적이 없는데 이렇게 합니다. 여기랑 붙어가지 않습니다. 왜? 여기가 아주 약간씩 조금씩 있을 거 아니야. 그게 살짝씩 더해지는 거예요. 어떤 느낌일까? 요 파란색 곡선의 정근선과 같은 느낌인 거지. 맨 끝으로 가서 쫙 계속 같이 붙어가게, 쫙 계속 끝까지 붙어가는 그런 느낌으로. 그래서 그래프를 잘 봐봐. 이 초록색 버전이 이 그래프인 거야. 그럼 이 그래프의 특징이 뭐니? 첫 번째, Y축계층이다. 그리고 치역 자체가 2보다 커나 같아. 0,2니까요. 오케이? 자, 그럼 지금부터 그래프 한번 그려봐봐. 거기다가 Y는 X라는 직선을 무시하시고요. 여러분이 한번 요거 흰색 하나, 여기 점선으로 그리든지 여러분 색깔을 잡으시면 편하신 대로 빨간색 잡으셔서 여기 오른쪽 실선, 왼쪽 점선 살짝씩 올려. 실선, 점선 그만큼을 살짝씩 이렇게 올려주는 작업을 해서 요 초록색 버전까지 한번 그려봐요. 그냥 단순하게 덧셈하는 그래프는 원래 저렇게 그냥 추론해 볼 수 있어서 한 번쯤 그려보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새로운 거에다가 한번 그려보세요. 새로운 거에다가 한 번쯤 저런 느낌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저걸 그리면 저 오른쪽에 있는 2번도 그릴 수가 있거든. 그래서 한번 그려봐봐. 시간 그렇게 많이 못 들여요. 시간 많이 못 들으니까 빨리빨리 한번 보세요.
EX 한번 그리시고 2의 마이너스 X 하나 그리시고 빨간색 X축의 수직인 직선들을 몇 개를 그려서 그때 함수값들을 직접적으로 덧셈하는 과정을 통해서 자꾸 올려주시다 보면 초록색 버전의 저런 그래프가 나타나게 될 거다. 확인됐을까요? 자, 두 번째 그래프 그럼 한 번 더 그려드리도록 할게요. 저 EX-2의 마이너스 X라고 하는 이 그래프도 한번 그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어떻게 그릴 거냐면요. 여기다 한번 그려드릴게. 여기다 한번 그려드릴게. 이런 거 똑같은 종에다 그려보세요. 이거거든요. 한번 그려볼게요. 어떻게 되죠? 일단 첫 번째 EX를 그대로 그려요. EX 이런 느낌을 그렸지. 됐죠? 이게 EX. 그 다음에 2의 마이너스 X 여기 2의 마이너스 X. 됐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그리려고 하는 그래프는 어떤 그래프? Y는 EX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 그래프거든요. 그럼 이게 불편하죠? 그래서 이를 덧셈으로 바꾸고 마이너스를 뒤에서 흡수해 갑니다. 네, 두 개 덧셈하는 그래프 똑같은 개형을 가져갈 거예요. 그러면 쌤, 이건 도대체 어떻게 그리실 겁니까?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는 어떻게 그리실 겁니까? 이게 2의 마이너스 X네. 그럼 저기 앞에 마이너스 붙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일까요? 바로 X축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가 Y는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가 됩니다. 가능하실까요? 여기가 이런 느낌으로 해서 그래프가 그려지다. 여기가 그럼 얘가 마이너스 1, 얘가 1 이런 느낌인 거죠. 봐라. 아까처럼 동일하게 보는데 첫 번째 뭐부터 그릴까요? 여기부터 그릴까요? 짜자잔 그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주어진 형태의 실선값은 요만큼, 점선값은 요만큼입니다. 두 개 더하면 얼마가 될까요? 0이 되겠죠. 오케이. 그럼 여기다 0을 빡 찍어요. 자, 두 번째 빨간색 선을 한 번 더 그립니다. 두 번째 빨간색 선을 또 이렇게 그려요. 이렇게 그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라고 봤더니 이 값이 이만큼 와요. 그리고 나서 여기 아래쪽에 요만큼이 더해져요. 그럼 요 값을 그대로 내려요. 요만큼 내려요. 그러면 주어져 있었던 형태의 그래프를 찾아보니까 이 해당되는 점의 위치가 요 정도로 찍혀요. 느낌이 옵니까? 한 번 더 빨간색을 뒤로 또 연장할까요? 한 요 정도로 연장을 또 해봅시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죠? 요 실선값이 이만큼 갑니다. 그 다음에 점선값이 요만큼 떨어집니다. 요만큼 떨어지는 값을 여기다 표시하면 한 요 정도쯤 돼서 요렇게 점이 찍힐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왼쪽의 값도 결국에 요렇게 잡으셔서 계산을 할 건데 문제는 뭐냐면 실선값이 요만큼, 그 다음에 점선값이 요만큼입니다. 그럼 아래가 더 크니까 요만큼을 그대로 이렇게 더해서 올려줍시다. 그럼 뭐 점이 어떻게 찍히죠? 요렇게 찍힙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그릴까요? 여기 중간점 하나만 더 선을 잡을까요? 이렇게 잡았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실선의 값은 이만큼, 점선의 값은 요만큼이 되죠. 그러면 이 실선 값을 그대로 올려서 한 요 정도로 잡아주시면 되는 거죠. 느낌이 오십니까? 물론 정밀하게 더 그려주는 게 좋겠지만 저는 이제 대략적으로 그리는 거니까. 그럼 이거를 아까처럼 연결을 해보면 이 그래프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뜹니다. 이것도 역시 이쪽으로 붙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특징이 뭐죠? 원점 대칭입니다.
그리고 치역이 실수 전체입니다. 요거 한번 그려주세요. 3차 함수하고 개형이 비슷하죠? 탄젠트하고도 그림이 느낌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비교해 보실 거는 쟤랑 얘의 차이점이에요. 얘는 2보다 크거나 같다가 치역범위고 얘는 실수 전체를 가집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이거랑 이거 사이를 애매하게 빡 가운데로 이렇게 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요거 한 번만 그리시는데 그릴 공간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하나 더 드릴게요. 반 정도만. 네, 거기다 그릴 수 있으면 그리시고 못 그리겠으면 한 장씩 넘겨주세요. 새롭게 한 장 더 그리세요.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새롭게 그릴 수 있으면 그리시고 여기다 그릴 수 있으면 한꺼번에 그리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편하신 대로 한번 잡아보세요. 구조는 어떻게 갔다고요? 이거 마이너스가 빼는 게 불편하니까 마이너스 뒤에 흡수하세요. 그래서 두 가지 그래프를 따로따로 그리셔서 덧셈 구조로 가면 얼추 개형적인 측면을 완성합니다. 앞으로 좀 넘겨주실래요? 남지 않았나요? 혹시 부족하시면. 네, 감사합니다. 그럼 한번 새롭게 요 정도까지만 한번 그려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실선을 보시면 계속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점선도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그죠? 네, 그것들을 적절하게 옮기셔서 점들을 찍으면 무수하게 많은 점들이 찍힐 텐데 그게 원점 대칭과 치역의 실수 전체 그래프를 나타내게 되잖아요. 그 정도까지. 한번 그려봐요. 그러면 다 되신 분들은 거기 앞쪽에 유형 5번이 있을까요? 유형 5번. 유형 5번일까요? 다 되신 분들은 아마 유형 6번이네. 6- 유형 6번을 이제 저는 이거 가지고 이제 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이 정도 그래프 느낌을 갖고 계셔라. 다시 얘기합니다만 이거 원래 그래프 이렇게 그리는 게 아니고요. 이건 이제 약식으로 그려드린 거고 미적분을 나중에 하시는 분들은 미적분의 그래프 그리는 법, 수초에서 수초의 그래프 그리는 법에 따라서 원래 그리는 겁니다. 극대극소 찾고 하는 건데 지금 오늘 과정에서는 단순한 두 개의 덧셈 구조로만 만들어서 이렇게도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 이렇게 확인하는 거죠. 수호야 거기 죄송한데 거기 바람 버튼 2단으로 하나 올려줄 수 있어요? 거기 보면 바람 버튼 같은 게 하나 있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에 나오면 좀 바람 소리가 많이 들어갈 거고 그런가 보다. 그럼 보시면 돼요. 색깔을 좀 입혀봐. 색깔 입히면 훨씬 더 잘 들어올 것 같아. 지호 이거 다 그렸니? 됐어. 오케이. 자, 1분 정도 뒤에, 1분 정도 뒤에 마무리한다. 이제 이거 그래프 이해 되시겠니? 너 그래프 너무 대충 그린 거 아니야? 너무 대충 그린 거 아니야? 빨간색 선을 최대한 많이 잡을수록 유리합니다. 점의 형태들이 많아지니까. 자, 마지막 30초.
한번 가볼까요? 6번 문제부터 한번 쭉 볼게요. 평가원에서 문제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문제 한번 빨리 한번 볼게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지수로그, 특히 지수방부 등식은 밑을 같게 하는 거고 동일한 모양 반복되면 치환하는 거다. 그런 얘기 한 거잖아요. 그럼 첫 번째 얘기 봐보자. 뭐 그렇게 어렵진 않으니까. 방정식이 얘잖아요. 그럼 일단 딱 느낌은 얘 치환하겠죠. 그러면 t 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는 얘가 제로예요. 단 t는 0보다 컸어. 그럼 여기서 t다라고 하는 형태는 2 또는 얼마? 마이너스 1인데 t는 0보다 크다라고 하는 조건 때문에 얘는 아웃 되겠죠. 너 꺼져 이렇게 된 거지. 그럼 뭐야? t가 2인 거지. 아하, ax가 2인 거구나. 근데 우리가 여기서 말한 해다라고 하는 이 해는 당연히 x값을 얘기하는 거고 그럼 x가 얼마가 된다? 7분의 1이 된다. 그럼 무슨 얘기야? a의 7분의 1승이 얘가 2가 되었다라는 거지. 그럼 결과적으로 뭐야? a라고 하는 것은 지수의 2야 2의 7승 얼마? 128이 정답이 된다. 그죠? 치환해서 범위 하나 따져주면 저는 아주 심플한 그런 유형의 문제. 다시 한 번만. AX를 T로 치환했어. 그러면 치환하는 형태에서 치환의 범위를 잡았어. 그 다음에 AX가 2가 되는 형태가 계산까지 나왔어. 해라고 했어. 7분의 1 대입해서 A값 풀어주면 큰 문제 없는 것이다. 자, 이제 우리가 하려고 했던 본 이야기를 가봅시다. 요 얘기입니다. 자, 모양이 반복적이죠. 어떻게 확인합니까? 이거로 확인합니다. 이거랑 얘가 어떻게 모양이 반복됩니까? 이걸 변형하셔야 모양이 생기겠지. 2x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꼴로 쓰면 얘를 제곱했을 때 일단 이거와 유사한 모양이 나오죠. 그렇지만 값의 차이가 있죠. 얼마를 더해주면? 2를 더해주면 계산이 되는 것 같다. 앞에 거 제곱 곱해서 2배, 뒤에 거의 제곱. 많이? 그러면 쌤, 요 과정에서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는 뭐를? 요 해당되는 이 과정들을 뭐라고 치환하겠다? t다라고 치환을 하겠다. 쌤, 치환하면 아까 범위가 따라온다면서요. 맞아요. 근데 이거 조금 전에 또 2번 그래프였잖아요. 범위가 어땠어요? 전체 범위였죠. 원점 대칭의 전체 그래프였잖아요. 이게 플러스면 2보다 커나 같다의 범위가 있었지만 얘는 전체 범위잖아요. 전체 범위니까 뭐야? 그냥 t는 실수 전체인 거죠. 그러니까 안 써도 돼요. 전체 범위니까. 그럼 얘는 어떻게 바뀝니까? t제곱 플러스 얘가 2 플러스 얘가 at 더하기 얘가 14 이퀄 얼마? 0이다. 그럼 결과적으로 t의 제곱 더하기 at 더하기 16 이퀄 제로다. 이렇게 된 거잖아. 근데 뭐라 그랬죠? 거기 문제에서 보는 형태가 실근을 갖기 위한 양수의 A의 최소값 그랬어. 그럼 실근을 갖는데 생각해봐. 여기서 말하는 실근은 뭐야? x값이야. 그죠? x가 실수값을 가져야 된다고 했었거든. 근데 그 값이 여기 들어가면 t도 뭐가 돼? 실수 전체를 갖는 거지. t가 실근을 가지면 되는 거잖아. 그죠? 아하, t가 실근을 가지면 되는 거야. 뭐가 떠오르세요? 판별식이 떠오르죠. b제곱 마이너스 4ac 0보다 크거나 같다. 네, 그래서 범위가 없었던 거예요. 얘는 실수 전체라서. x가 실근을 가지려면 이 값이 실근을 가지려면 t가 실근을 가지면 되는구나. t가 실근을 가지면 되는구나. 판별식 본 거죠. 그럼 a의 제곱이 64보다 크거나 같다. 무슨 얘기니? a는 마8보다 작거나 같다. a는 8보다 크거나 같다. 근데 뭐라 그랬지? 양의 정수의 최소값. 양의 정수가 아니라 양의 실수 a의 최소값인가? 양수 a의 최소값. 오케이. 양수 a의 최소값 뭐가 되죠? a는 8에 해당되는 형태가 정답이 되겠죠. 정답은 4번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치환을 했어. 그러나 여러분이 이 마이너스가 실전체라는 말을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프를 먼저 그려드린 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가죠. 아직 안 끝났어. 아직 하나만 더 갈 거야. 선생님, 뭐를 갈 겁니까? 다시 봐. 4-2를 봐. 4-2를 봐. 4-2번 봤니? 다 되셨으면 4-2번 빨리 봐. 쌤, 최소값. 불편해요. 맞아, 불편해. 일단 그럼 이거 어떻게 해? 이 모양을 치환할까? 네, 치환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 치환하는 게.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일단은 이게 나눠보고 시작을 했어요. 이렇게 나눠봐봐. 그럼 얼마가 되니? 얘가 2x야. 얘가 플러스 1이야. 얘가야
4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 그래서 앞뒤를 좀 바꿔주면 2x 더하기 4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요. 이게 아까 그랬죠. 1번 그래프의 변형법. 아까 1번 그래프의 변형법. 4가 물론 붙어있어서 좀 불편하긴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아까 제가 범위가 있었다고 했었던 그 과정인데, 이거는 아까 처음에 소개할 때 뭐라고 하냐면 치역은 얘가 0보다 크다라고 하는 범위 때문에 우리는 뭘 생각하시면 되는 거냐면 산술기하 평균을 생각하시면 돼요. 산술기하 평균 헷갈리신 분들 다시 한번 적어드릴게. A하고 B가 모두 양수일 때, 0인 건 빼고 얘기할게. 양수일 때 A 플러스 B가 2루트 AB가 성립한다. 이게 산술기하 평균이잖아. 이거 수열에서 또 나와요.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산술기하 평균. 그러면 얘들아, 요거가 양수라는 게 확실하잖아. 이것도 양수라는 게 확실하잖아. 근데 이 둘의 관계가 뭐야? 역수 관계, 즉 곱이 일정한 관계. 그때 산술기하를 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가면 되죠? 2배 루트 앞에 놈 곱하기 4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 뒤에 놈 플러스 이렇게 하면 되죠. 이게 산술기. 아까 그래프하고 유사한 건 아까 그래프가 이렇게 플러스로 바뀌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범위를 확인하는 방법이나 이렇게 확인하는 방법이랑 똑같다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요거는 없어질 거니까 루트 4라고 하는 형태는 2로 나갈 것이고 2 곱하기 2 플러스 1이니까 이 값은 얼마가 되죠? 5다라는 형태의 3번의 정답이 되겠죠. 당연히 4번이 오겠죠. 그러니까 산술기하라는 의미는 이런 식으로 사용되기도 하는구나. 그러니까 최대 최소라는 느낌에서 아까처럼 그래프를 그리기도 하고 여기서처럼 산술기하를 써가지고 범위를 찾기도 하는구나. 이런 느낌까지 가시면 마이너스 구조 하나하고 플러스 구조 이렇게 두 개를 보신 거라서. 그래서 한번 소개를 드려봅니다. 여기까지가 지수 당부등식 지수 그래프 문제입니다. 물론 아직 더 남았어요. 할 거 뒤에 뭐 몇 개 연습 문제도 있고 하지만 일단 이런 느낌으로만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래프 그릴 수 있으면 되겠다. 정근선의 의미가 뭐면 되겠다.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을 어떻게 변형할지 생각해 보면 되겠다. 그리고 지수 방부등식은 기본적으로 치환을 하거나 지수를 갖게 하거나 밑을 갖게 지수를 갖게 하거나 뭐 그 정도 느낌에서 자유롭지 않아요. 그냥 다 그거 안에서 다 움직인다니까. 물론 어렵게 내는 이유는 어렵게 문제를 만들면 여러분 어떤 느낌을 받냐면 지수 함수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함수 자체의 어려운 그 개념을 지수 함수에다 섞으니까 문제가 진짜 어려워지는 거예요. 피타고라스, 닮음 이런 걸 다 섞는단 말이에요. 원, 직선 막 섞어버리니까 니네 입장에서 와 되게 당황스럽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거 외에 다른 건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막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얘기죠. 됐습니까? 됐습니까? 자, 그러면 뒤에 제가 연습 문제 중에 두 문제만 풀고 이제 마무리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연습 문제 두 문제가 뭐냐? 여기 뒤쪽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4번 문제 하나가 있어요. 4번 문제 보이십니까? 4번 문제. 자, 그 다음에 뒤쪽에 보시면 뭐가 있냐면 여기 7번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4번과 7번 두 개를 마무리하고 정리하겠습니다. 하나 더 갈까요? 2번도 좀 뭔가 아쉬워서 2번하고 4번하고 이렇게 좀 갈게요. 일단 4번부터 한번 가보죠. 합성함수입니다. 자, 봐주세요. 합성함수 한번 가보자. 자, 얘들아, G합성 F를 H라고 하죠. 합성함수 알고 계셔야 됩니다. 합성함수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어떻게 되는 거죠? 저 오브를 fx를 중간에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gx의 요 x 자리에 fx가 들어갔던 거니까 얘는 2분의 1의 fx-3이라고 잡으시면 되겠죠. 근데 fx가 저기 있으니까 그대로 갖고 와서 얘는 2분의 1의 로그 3에 x-가 4, 그 다음에 얘가 마이너스 3이라고 잡아주면 되겠죠. 다시 요게 fx였으니까요. 이렇게 들어간 거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써봅니다. hx가 2분의 1에 로그 3에 x-4 마이너스 3에 관한 형태로 합성이 됩니다. 그런데 구간을 x의 구간을 참고로 이걸 닫힌 구간이라고 얘기해요. 등호가 양쪽 다 포함이 됩니다. x가 얼마부터? 7부터 31까지 범위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께 묻습니다. 이 그래프를 그려달라고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 그릴 수 있으시겠습니까?
제가 아까부터 계속 그래프를 그려라고 했지만 지수에 로그가 섞여 있으니까 이게 그래프가 이게 약간 당황스러울 겁니다. 그쵸?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를 던지는 거죠. 얘는 최종적으로 결과적으로 이건 어떤 함수가 돼버리냐면 지수 함수가 됩니다. 근데 그 지수에서 이 밑은 어떻죠? 감소 함수입니다. 맞습니까? 감소합니다. 그러면 이 느낌을 따라서 최종적으로 얘가 막 어떻게 변하더라도 감소하는 느낌을 따라서 그래프를 이렇게 낮추십시오. 그러면 x의 범위가 7부터 31이죠. x가 7입니다. x가 31입니다. 그럼 여러분께 물어봐요. 7일 때가 최대겠냐? 31일 때가 최대겠냐? 너무 당연한 얘기를 묻는 거잖아. 7일 때가 최대야? 31일 때가 최대야? 승희야. 31일 때가 최대야? 7일 때가 최대야. 이게 최대이지 않겠냐는 거야. 왜? 어찌됐든 간에 여기가 한번 계산이 될 때 처음에 x를 집어넣으면 이게 계산이 돼요. 이게 계산이 되지만 최종적으로 나오는 게 이거라니까요. 무슨 말인지 돼요? 제가 오늘 아침에 오다가 여기 앞에 봉구수 밥버거를 잠깐 들렀었어요. 그래서 2개를 사왔어요. 원래 점심 먹을 거 저녁 먹을 건데 배가 고파서 아침 먹을 거 점심 먹을 거로 바뀌었어. 근데 봉구수 밥버거 어떻게 하죠? 일단 밥을 하죠. 거기 쌀밥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아저씨가 만든 쌀밥. 네? 근데 맨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나오는 게 뭐야? 봉구수 밥버거라고 하는 브랜드 이름 나오는 거잖아. 그건 봉구수 밥버거가 되는 거잖아. 최종적으로는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쌀을 집어넣더라도 맨 마지막에 포장하는 단위가 얘면 이 감소의 느낌을 살려서 낮추시면 되는 거야. 그럼 이게 최소야. 그럼 끝난 거야. 최대값 얼마라 그랬어? 9래요. 아, 7,9를 지나는구나. 그럼 최소값이 m이래. 그럼 뭐야? 31,m을 지난다. 아, 지난다 문제로 바뀌어버리네. 뭐 하면 되냐? 대입하면 돼. 가볼게 그러면. 가볼게. 확인해보자. 아, 여기 플러스 A 있었군요. 여기 A를 하나 빼먹었네요. 여기 A 하나 붙여야 되겠다. 그죠? 여기다 A 하나 이렇게 붙여야 되겠다. 맞죠? 네, 빠졌으니까. 자, 그럼 가볼게요. 첫 번째 7,9를 지난데, 그럼 여기다가 HX에 여기 9를 갖다가 집어넣고, 얘가 2분의 1에 여기다 7을 갖다 집어넣으면, 로그에 3에 7-4. 있는 그대로 한번 써드릴게요. 마이너스 3 플러스 A. 이렇게 쓰면 되겠네. 근데 이게 얼마냐는 거야? 이게 얼마니? 로그 3에 3이야. 1이네. 1에 3을 갖다 뺐어. 뭐 얼마가 돼? 2분의 1에 마이너스 2승 더하기 A야. 2분의 1에 마이너스 2승은 지수의 유리수 범위 확장. 얼마가 되죠? 4 플러스 A가 돼서 9가 된 거니까 아하, A는 5였던 거구나. 이렇게 한번 잡아줘. 그럼 31,m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이제 식을 두 번째 M은 뭐 어떻게 하니? 2분의 1에 로그 3에 31 마이너스가 4 마이너스가 3 플러스 A인데 A가 문제에서 계산했잖아. 5다를. 계산만 하면 되네. 이게 얼마니? 30에 4 빼면 27이잖아. 27은 3의 3승일 거 아니야. 그럼 여기 3에 27에 3승이니까 요게 3이네. 요게 3인 거네. 3에 3을 갖다 빼면 0이니까 얘는 2분의 1의 빵승에 더하기 5다라고 잡으면 얘는 1일 거니까 얘가 6으로 계산이 되겠네. 정답을 몇 번에 있습니까? 4번 답으로 계산이 되겠더라. 이런 얘기죠. 합성을 했을 때 최종적으로 우리는 감소하는 범위에 있었던 함수를 기억하셔서 이렇게 잡으셔서 그려보니까 아 이렇구나. 정확한 그래프 기용은 나오긴 어렵고요. 최종적으로 나오는 함수가 지수였다라는 사실에 주목하시면 4번도 완성이 되실 겁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느낌적으로 좀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애매모호하죠. 자, 한 번 더. 제가 7번 먼저 하겠다 그랬죠? 7번부터 봅시다. 자, 7번 봐보자. 이게 어려운 거냐? 이게 여러분들이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라서 이 내용 잠깐 소개할게요. 쌤, 딱 보니까 지수방 정식인데 모양이 반복적이에요. 그러네, 모양이 반복적이네. 가자. 2의 x를 t라고 치환하고 우리는 습관적으로 치환하면 범위 따라와. t가 0보다 크다. 그럼 t제곱 마이너스가 3t 더하기가 k가 0이다라고 하는 게 뭐라 그랬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쌤, t제곱 마이너스가 3t 더하기가 k가 0이니까 이게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고 얘기를 하면 한 배씩 쓰면 되지 않을까요? 삐! 안 된다고요.
왜 안 될까? 얘들아, 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x값인 거지. 근데 여기 단어는 뭐로 가냐? t라고 하는 2차 방정식이야. 근데 아까 우리가 조금 전에 t는 무조건 0보다 크다 그랬지. 봐, 그러면 여기다 뭐라고 쓰는지. 분명히 x 기준으로 서로 다른 두 실근이었지만 여기 뭐로 와야 돼요?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으로 바뀝니다. 왜 양이죠? 이것들 어떤 x든 갖다 집어넣더라도 1, 뭐 마이너스 1, 루트 2, 뭐 마이너스 3 이렇게 집어넣더라도 항상 양수니까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이라는 이름으로 이 단어가 바뀌더라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정확히 기억하시면 돼요. 이것만 보시라고. 그러니까 그냥 판별식만 적용하는 문제는 아닐 거다라는 거죠. 저는 원래 비축경이라고 하는 근해 분리 문제를 원래 항상 문제를 풀어요. 근데 저랑 이제 습관화가 되지 않으신 분들은 고등수학 상편에 조금 더 익숙하실 것 같아서 오늘은 이렇게 풀어드릴게요. 첫째, 서로 다른 두 양의 식은 그러면 무슨 말일까?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를 만족해야 되고, 두 번째, 알파 더하기 베타, 양수 더하기 양수는 양수가 되지 않겠냐. 세 번째, 양수 곱하기 양수도 양수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그냥 풀게요. 오늘은요. 원래 저랑 수업을 좀 오래 하신 분들 저는 이거 D축 경으로 읽거든요. 축의 위치, 경계점부 이렇게 좀 따지는데 그냥 오늘은 양의 실근에 그냥 근거와 계수 관계를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다. 따라서 K는 4분의 9보다 작다. 알파 더하기 베타는 3이잖아. 뭐 이건 해보나 마나 의미 없고요. 그죠? 알파 곱하기 베타가 0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K가 0보다 크다가 되면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는 K는 0보다 크다, 4분의 9보다 작았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2번이 정답이 되네. 자, 이 문제에다가는 옆에다가 별표를 3개만 쳐줘. 별표를 3개만 치고 어디에다가 체킹을 하시냐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는 말에다가 X를 붙여주시고,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이라고 하는 거에다가 여러분이 T다라고 붙여주시고, 이 빨간색만 좀 잘 체킹해주세요. 단순하게 치환을 괜히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방정식에서 분명히 표현 자체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은 X를 표현했던 값이겠지만 저기 0보다 크다의 조건이 들어가다 보니까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으로 바뀌면서 해석 자체가 달라지는 걸 니네가 정확히 캐칭하셔야 돼. 맨날 여러분들이 판별식 얘기하지만 판별식 외에도 추가적인 수식들이 있으셔야 됩니다. 이런 것도 한번 좀 고민해 보시면 어떠실까 싶어서 7번을 말씀드린 거고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저는 앞쪽에 2번 문제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풀고 갈게요. 자, 여러분들 연습장 오늘 무한정 제공하죠 뭐. 공간이 있으시면 오고 저기 거기 하나 지난해 좀 빼갖고요 뒤로 넘겨주세요. 계속 써 그냥 계속. 우리는 종이 낭비를 하면 돼요. 그 지식을 쌓으면 되죠. 자꾸 잘 쌓아두세요. 자꾸 잘 쌓아두세요. 아,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나 보다. 자, 2번으로 돌아갑니다. 2번으로 돌아갑니다. 아우, 막 한숨 나와요. 그죠? 아우, 힘들어. 맞아, 힘들어요. 자, 2번 봐봐. 자, 일단은 이렇게 나오는 게 보입니다. 그려보려고 합니다. 근데 그릴 때 신중하게 그리겠습니다. 왜? 되게 짜증나거든요, 얘가. 자, 일단 제가 여러분이랑 똑같은 걸 그리기 위해서 일단 EX 옆에다 따로 써놓고요. 여기다 그릴 거라서 여기다가 다시 그려드릴 거라서 이거 하나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요거 하나 잡아주고요. 이거 하나 잡아줄게요. 자, 그러면 그리려고 합시다. 여러분들 똑같은 종이에 저도 한번 같이 한번 그리겠습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조금 여기가 확대가 돼야 되니까 여기로 올립시다. 요 정도 라인으로 봅시다. 여기 쪽이 좀 더 강조가 됩니다. 갈게요. 쌤, EX 어떻게 그릴까요? 이렇게 그리겠죠. 얘가 0,1입니다. 네? 대충 그리진 않습니다. 저 나름대로 신경 써서 그린 겁니다. 나름 저는 이제 많이 그리다 보니까 대충 그리시면 제가 뭐 대충 그리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 아무튼 이렇게 그렸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죠. 이게 뭐죠? 이 그래프의 입장에서 얘를 그려야 되는데
선생님 기존에 있던 그래프에서 얘는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다시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3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 된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럼 저는 어떻게 그래프를 그리는지 보세요. 보세요. 그냥 막 그리시면 안 돼요. 자, 제가 먼저 정근선을 먼저 그립니다. 저 왜요? 평행이동했거든. y축으로 평행이동했거든. 정근선을 먼저 그려. y는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정근선을 조금 더 길게 뺄까? 이게 y는 마이너스 3. 됐니? 여기가 마이너스 3 잡았다. 지민아, 너 그리고 있니? 쌤 지금 오늘 4번째 경고했어. 자, 이렇게 갔다. 그러면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해서 어떻게 하시냐면 이 점으로 움직이세요. 왜? 가장 대표적인 점으로 움직이면 되겠죠? 얘를 x축으로 얼마만큼? 3만큼. 그럼 얘가 하나, 얘가 요 정도, 그 다음에 둘, 요 정도, 얘가 셋, 요 정도. 요 정도로 일단 x축으로 3만큼 왔고요. y축으로 3만큼 내려가는 거니까 여기서 하나, 얘가 둘, 셋. 요 정도쯤 내려갈 것 같아요. 대략 이 정도. 그래서 얘가 얼마가 됐었냐면 얘가 3,-2라는 점으로 요 점이 0,1이었던 요 점이 요 정도로 내려오게 되는 형태인 것 같아요. 그럼 그래프는 어떻게 가야 되죠? 이렇게 가야 되죠. 이런 느낌으로 가야 되죠. 네, 이렇게 한번 잡아보세요. 한번 여러분들랑 같이 한번 그려보세요. 참고로 평행이동 그래프니까 어느 일정한 간격이 유지가 되도록 이렇게 쭉쭉쭉 한번 그려보세요. 그러면 출제 포인트가 뭐냐? 이런 거 함부로 주는 직선들 아니거든요. 그럼 이거 한번 그려볼까요? 마이너스 x 더하기 2라고 그랬거든요. 특이하다. 마이너스 x 더하기 2. 얘는 뭐죠? 얘는 항상 얼마를 지나지? 0,1을 지나요. 맞죠? 이거 0,1 지나잖아요. 자, 그리고 또 이게 얼마가 지나냐면, 봐보세요. 이게 3,-2도 지난다. 어떻게 하냐고? 때려봐. 마이너스, 3 집어넣어봐. 얘가 마이너스 이거 나온다.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아니? 인직선이란 얘기야. 이 직선 괜히 준 게 아니구나. 저 두 점을 연결한 직선 한번 그려보라고 했거든. 두 번째, 요거네. 마이너스 x 더하기 5는 어떻게 그릴 거냐? 그리기가 어려워요. 그죠? 어렵죠. 왜? 이거랑 평행하지만 y절편이 5 정도 되니까 그냥 이런 느낌으로 한번 그릴게요. 이런 느낌. 이게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5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묻는 넓이가 어딘 줄 아세요? 이 넓이에요. 이 넓이 여러분에게 구하래. 그럼 어떤 문제점이 발생합니까? 여러분은 곡선의 면적을 계산하는 방법을 부채꼴하고 원밖에는 배운 게 없어요. 곡선에 관한 부분들은. 특히 얘는 원하고 우리가 얘기하는 부채꼴의 형태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 맞아요. 적분이에요. 미적분이에요. 정확하게. 선생님 근데 왜 미적분을 여기서 넣었어요? 이유가 있겠지. 어떤 이유? 평행이동.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가도 괜찮을까요? 이 점을 한번 찾아볼까요? 이 점을 혹시 찾을 수 있으실까요? 이 점 혹시 찾아질까요? 누가 누구랑 만났죠? 요 인간하고 요 인간이 만난 거죠. 근데 이게 얘가 계산이 어려운 게 뭐냐면 하나는 지지고 하나는 1차 직선이면 교점이 생각보다 예쁘게 깔끔하게 잘 안 나와요. 근데 얘가 얼마만큼 작업을 했는지 한번 봐볼까? 자, 여기다가 x에다가 한번 4를 한번 집어넣어 볼래? 저 왜요? 라고 물어보시면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냥 한번 4를 집어넣어. 그럼 얼마가 되니? 2의 1승이지. 2의 1승? 여기다 그냥 4를 한번 집어넣어봐. 그럼 얘가 2의 1승 마이너스 3. 이게 얼마가 되니 그러면? 마이너스 1이 되니. 여기다 한번 4를 집어넣어봐. 그럼 1이지. 어떠니? 안 맞아. 내가 뭐 해본 거지? 그냥 찍은 거야. 좌표를. 선생님 그러면 이게 4를 찍어서 이게 안 되는 거라고 하면 내가 여기다 5를 한번 찍어볼까요? 이렇게.
그럼 얼마가 되죠? 2의 제곱 마이너스 3이에요. 그쵸? 그럼 얘가 얼마가 되죠? 2의 제곱,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딱 찍었을 때가 얘가 2의 제곱 마이너스 3이니까 이게 얼마가 되냐면 5,1이라는 점을 얘는 무조건 지나기는 하네요. 맞아요? 왜 하필 저렇게 잡았을까? 여기요. 참고로 이 직선이 여기를 지난다는 보장은, 빨간색이 지난다는 보장은 없지만 일단 5,1을 여기 곡선상에 하나 점을 찾았어요. 그럼 여기 한번 봐볼까요? 여기가 5,1인가요? 아니에요. 5,0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개의 교점이 얘가 뭐다라고 확인하기가 참 어려운 문제가 되어버렸어요. 무슨 말이 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부터 그러면 이 면적을 내가 계산하려고 하는데, 내가 그럼 이 곡선상의 면적을 계산하는 걸 제가 안 배웠는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이렇게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가장 쉽게 가는 방법은 평행이동의 논리를 기억하는 건데, 뭐냐면 여러분 여기 보시는 요 면적, 물론 이 점은 현재 지금 얼마의 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조금만 더 현실적으로 그려드릴까요?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얘가 5,1이었죠. 얘가 5,1이라고 하면 실은 여기다 5를 집어주니까 제로가 됐던 거니까 그래프는 더 아래쪽 내려와 버린 거거든요.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이렇게. 그래프가 조금 더 이렇게 내려오는 쪽을 선택을 하는 거죠. 다시 그려드리면 그냥 얘를 이렇게 잡으면 이 설명이 가능해집니다. 뭔 소린가? 잠깐만요. 여기가 아니라, 아이고. 네, 조금 더 위로 가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게요. 그 위를 이렇게 살짝 좀 지워드릴게. 이렇게 지워드릴게. 이렇게 갑니다. 이게 지금 현재 여기가 y는 x 마이너스 x가 5라고 잡으시면, 그럼 실제로 이제 요 점의 좌표가 얘가 5,0고요. 요 점의 좌표가 5,1이에요. 계산해보니까. 그래서 교점의 위치는 여기쯤 와요.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지금 쌓여있는 면적이 어떤 거였었냐면 요 면적이었어요. 이렇게 생겨져 있는 요 면적. 현실적으로 그려드리면 이렇다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지금부터 요 면적을 찾을 때 이 면적의, 이 곡선 면적의 처리가 안 되는 거니까 그걸 내가 어떻게 확인할 거냐면 이렇게 확인할 겁니다. 여기 구간에 요 부분이 혹시 눈에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보이십니까? 이 부분을 여기겠죠? 여기 부분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어떠실까요? 똑같아요. 왜 그렇죠? 평행이동 된 거예요. 이게 3만큼 이렇게 갔고 여기도 그럼 얘가 이렇게 간 거니까 기본적인 입장으로 살펴보시게 되면 여기 면적과 여기 면적이 똑같다 보니까 나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 곡선 면적이 계산하기 불편하니까 이쪽으로 넘기시게 되면 그 기본 구조가 물론 꼭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만 어떤 식으로 이 모양이 바뀌어버리냐면 이 파란색의 이 면적으로 바뀌어요. 이런 식으로. 그럼 뭐가 피해지죠? 곡선의 면적을 구하는 행위 자체가 피해지게 되죠. 또는요, 그것도 싫어. 에이, 쌤 저는 다 싫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 두 개를 이렇게 연장을 해보는 거예요. 여기도 여러분 이렇게 연장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 부분에 해당되는 면적이 결국에 이쪽 부분하고 똑같으니까 이 아래쪽 면적을 떼어서 여기다 보내시면 여러분은 이 노란색에 해당되는 뭐를? 이 사각형의 면적을 계산하는 것도 가능하게 되죠. 다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 문제가 조금 숫자를 조금 여기 좀 애매하긴 한데 가장 쉽게 가는 가장 일반적인 방식은 평행이동으로 만들어진 모든 넓이는 반드시 곡선 면적을 계산하기가 어려워요. 현재 미적분을 가지 않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철저하게 같은 부분을 평행이동되는 부분이 똑같이 있을 거니까 넘기셔서 이렇게 생겨있는 이 모양으로 가든지 아니면 노란색 모양으로 가든지 아니면 조금 더 다른 방식을 선택을 하시든지. 또 다른 방식은 뭐가 있냐면 이것도 있거든요. 뭐 이렇게 잘라요.
그러면 이 부분의 면적이 이렇게 잘리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여러분은 이 사각형의 면적을 보셔도 되는 거니까요. 네, 이렇게 파란색 면적을 보셔도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에게 그래프를 그려보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여러분이 가장 편안한 곡선 면적을 이동하는 방법들을 평행이동을 통해서 자꾸 고민하셔야 돼요. 아, 이 통째로를 넘길래? 그럼 이 통째로가 올라가면서 아까 이 모양이죠. 이 모양. 네, 이런 모양으로 가든지, 아니면 노란색 부분만 옮기셔서 제시하고 있는 부분이 이 모양이 되든지, 아니면 파란색 버전을 그대로 여기 통째로를 이렇게 옮기셔서 여러분은 이와 같은 평행사변형의 면적을 계산하시든지, 어떤 게 편한지는 본인 선택에 따라 다른 거다. 그래서 머릿속에 뭘 정리하면 되니? 난 아직 곡선의 면적을 배운 적이 없어. 그럼 무조건 평행이동을 통해서 내가 알고 있는 직선 구조로 바꿀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그려져야 되는 문제였죠. 정확하게는 이 교점들이 조금 더 예쁘게 찾아지면 좋은 문제였는데 생각보다 그 모양이 예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이 두 개의 평행이동이 정확하게 X축으로 4만큼, Y축으로 4만큼 간다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 그걸 최종적으로 확인을 하는 문제지만, 거기까지 계산 안 해도 되니까 곡선의 면적을 찾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반드시 평행이동에서 만들어진 도형들이면 이동을 해줘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이해가 되시겠어요? 어차피 얘가 평행이동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점이면 이것도 평행으로 만들어지면 좀 있을 거니까 그렇게 해서 점들을 확인하시면 생각보다 심플하게 계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각형 면적은 훨씬 쉽다라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2번은 정리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지수함수가 이걸로 끝입니다. 제가 아까 그려놓은 게 옛날에 그린 게 이 부분이고 따로 그려놓은 게. 오케이? 이렇게 해서 보시면 계산값이 나타납니다. 자, 로그 함수로 마지막 개념 설명을 잠깐 일부분만 설명하고요. 그래도 한 번 더 쉽죠. 오늘 좀 날이 더우니까 2번 쉬죠. 자, 지수함수에 공을 많이 들였어요. 왜? 로그 함수는 지수함수의 개념을 그대로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래프를 한번 그릴 거거든요. 그래프를 한번 그릴 거여서 오늘 또 나눠드릴게요. 계속 나눠드릴 테니까 한번 또 봅시다. 자, 로그 함수 볼게요. 먼저 요 개념 잠깐 볼게요. 빨리 보면 금방 갑니다. 여기는 어렵지가 않아요. 왜? 지수에서 그대로 가져온 거라서 그렇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그대로 읽겠습니다. 자, 여기 볼까요? 그대로. 자, 중요한 부분 밑으로 한번 써볼게요. 첫 번째, A가 1이 아닌 양수다. 무슨 말이야? 여기 있죠? 아까 이런 거랑 똑같죠? 지수에서. 챙겨봐봐. 그리고 옆에다 뭐라고 쓰라고 그랬어? 요거 뭐랑 연결하라고 그랬어? 요거랑 연결하라고 그랬지? 챙겨놔줘봐. 자, 두 번째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정의역은 양의 실수 전체 집합이다 라고 옆에다가 뭐라고 쓸까요? x가 0보다 크다. 그리고 옆에다가 이렇게 쓰시면 되죠. 진수 조건이다. 우리가 앞에 로그 배울 때 그 진수 조건하고 똑같은 거죠. 그 다음에 치역은요. 실수 전체 집합이다. 그럼 옆에다 한번 써볼까요? 뭐라고 쓸까요? 지수함수는 정의역이 실수 전체. 공역은 참고로 실수 전체로 보는 겁니다. 치역이 뭐였죠? y가 0보다 크다 했죠. 옆에다 써주세요. 비교하려고 하는 거니까. 한번 써줘봐. 지수함수는 0보다 크다. 0보다 크다. 네. 그럼 잠깐만 좀 정리를 할까요? 잠깐만 바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잠깐 껐다 다시. 자, 그럼 갈게요. 자, 문제 보시면 그러면 이거랑 이거 차이점이 뭔가를 봐봐봐. 분명히 y가 0보다 크다는데 얘가 x가 0보다 크다라고 갖고
정의역 x가 실수전체였는데 얘는 이번에 y가 실수전체죠. 뭐가 되고 있죠? 바로 이 두 가지 조건 자체가 바뀌고 있죠. 그게 뭡니까? 이겁니다. 체킹해 주시고 뭐라고 쓰시면 되죠? 역함수라고 쓰시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로그 함수는 지수 함수에 어떻게 잡으시냐면 역함수 버전으로 잡으시면 되죠. 그러면 쌤 여기서 1대1 대응이란 말은 아까 지수가 갖고 있는 성격을 똑같이 그대로 가져가는 거죠. 1대1 대응이다. 그 다음에 아까 분명히 뭐가 정근선이었냐면 X축이 정근선이었는데 얘는 뭐가 정근선이야? Y축이 정근선이라는 게 특징적이네. 이건 누구랑 연결되게 돼 있어? 진수 조건하고 연결되게 돼 있는 것이. 자, 그 다음에 아까 분명히 지수 함수는 뭘 지났는데 0,1을 지났는데 얘는 뭐를 지나니? 반드시 1,0을 지나. 반드시 1,0. 그러니까 0,1이 1,0가 둔갑된 거죠. 그 다음에 A가 1보다 크다 할 때 뭐라 이게 증가범위를 했죠. 증가범위는 증가 모양의 일치죠. 그죠? 모양의 일치라고 쓰고 감소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감소범위죠. 감소범위일 때는 증가하면 얘가 감소한다. 그 말은 뭐야? 모양이 반대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아까 거랑 큰 차이가 없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쌤 로그 함수는 지수 함수의 역변환 과정이니까 역함수 과정이니까 그럼 우리는 그래프도 그렇게 그리면 될까요? 그렇지. 그래서 이제부터 이 그래프를 오른쪽에다가 그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그릴 테니까 아까 공간이 있으신 분들은 그냥 거기다 한번 그려보시고 없으신 분들은 지난 한번 좀 넘겨주시면 되나? 거기 있으신 거. 그래서 혹시 필요하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지난이가 좀 나눠주세요. 알겠죠? 자, 저는 지금부터 여기다가 지수하고 로그 함수를 같이 한번 좀 그려볼 텐데요. 일단 처음에 저는 뭐를 그릴 거냐면 y는 x를 그릴 겁니다. 여러분이 아까 나눠드렸던 그 페이퍼 그대로. 자, 그럼 일단 첫 번째 저는 뭐부터 그릴 거냐면 2x부터 그릴 겁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1, 다시 0,1이라고 잡으면 되겠죠? 요 점이죠. 혹시 프린트 더 필요하신 분 계세요? 네, 그러면 조금만 나눠주세요. 지난해 그냥 한 장씩 다 주세요. 그냥. 마지막으로 드리는 페이퍼입니다. 그 위에도 있어요. 위에 2장도 있어요. 네, 같이 하나씩 이렇게 한 장씩 나눠주세요. 필요하신 분들만. 쭉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그럼 그래프 가겠습니다. 쌤, 분명히 y는 x 대칭하라면서요. 오케이. 그럼 일단 0,1을 일로 옮겨와. 저까지 수직 관계로 넘겨오시면 되겠죠? 그게 대칭의 느낌이니까 얘가 그럼 1,0을 찍어. 그럼 얘 대칭이 되도록 그리면 어떻게 그래프가 그려질까? 이렇게 그려지는 거지. 조금 더 이렇게. 이게 2의 x가 아니라 y는 로그 2x. 됐을까? 두 번째, 쌤. 아까 3x도 그리셨죠? 오케이. 제가 여기다가 y는 3의 x를 그립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그래프의 대칭성에 따라서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게 y는 로그 3x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첫 번째 나눠서 프린트부터 y는 x라는 직선을 그렇게도 강조해서 그려드렸던 겁니다. 왜? 저게 있어야 대칭성에 따른 논리들의 그래프를 그릴 거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다가 이제 나는 마지막으로 뭘 칠 거냐면 음수랬다. 감소 범위도 그려봐야 되겠죠. 감소하는 거 그려볼까요? 뭘 하나 그려볼까? 자, 예를 들어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빠바바 이게 들어가는 형태가 있겠죠. 이게 뭐라고 잡을까? 그냥 2분의 1x로 잡자 이거. 이렇게 잡자 이거야. 됐니? 그러면 얘들아 이거에 관한 대칭성의 그래프가 어떻게 로그로 그려지냐면 이게 니네가 제일 어려워하는 거야. 양수 구조는 어렵지 않아. 1보다 큰 구조는 어렵지 않은데 감소가 어려워. 그래서 이거를 자 신중하게 그릴게요. 자 보세요. 요렇게 내려옵니다. 이렇게요. 다시 말하면 요쪽이 이쪽하고 대칭이 되고 요게 이쪽이 대칭이 됩니다. 그래서 요 점에서 만납니다. 요게 좀 특징적인 거죠. 그래서 감소하는 경우도 요게 되죠. 그래서 얘가 루베 2분의 1의 x다. 요렇게 잡힙니다.
3분의 1은 안 그리겠습니다. 너무 불편해질 것 같아서. 그럼 제가 아까 여러분께 뭐라고 했죠? 밑이 점점 커질수록 반시계 방향이다 그랬어 아까. 근데 얘는 재미난 게 뭐냐면 밑이 커질수록 반시계의 반대가 시계겠죠. 얘는 시계 방향으로 돌아. 이 점을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 돌아.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음을 여러분도 한번 눈으로 확인할 수 있으실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래프가 잘 그려져야 되는구나. 여러분 제가 헷갈리는 게 뭐라고요? 요거요. 밑이 1보다 작은 경우 이 그래프가 여러분 좀 많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증가를 많이 그리시고. 예, 그래서 이 정도 느낌 잡고 보시면 아 원래 2x, 3x의 순서상으로 그렸던 그래프, 대칭으로 그렸던 그래프, 그리고 y는 x에 대해서 다시 대칭 때리시면 문제가 없다 했지. 알겠죠? 이제부터 저렇게 응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아까 그렸던 게 있죠. 뭘 그렸더라? 이걸 그렸죠. 빰빠바 이렇게. 이게 뭐였죠? y는 1이. 아까는 x는 일자리를 그렸잖아요. 그럼 잘 확인해 보시면 여기가 2, 여기가 3 이렇게 확인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y는 일자리를 그려보는 것도 습관이 돼야 되겠죠. 어디 있죠? 여기 있죠. a, 1을 지나고 y에다 1 집어넣으면 x가 a가 되고 이런 느낌도 기억하시면 틀림없이 문제가 정리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의 선입견을 한 번 더 깨야죠. 어떤 선입견이냐? 쌤, 저기 그래프를 저렇게 그리다 보니까 그러면 지수함수, 자 예를 들어 2x 그것의 역함수 로그 2x, 3x 로그 3x 안 만나네. 안 만나네요. 그러면 지수함수하고 로그함수는 안 만나는 것일까? 역함수 관계가 아니요. 만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 대표적인 샘플 하나를 그려드릴 테니까 여기 공간에 혹시 여기 여백이 있으시면 거기다 한번 조그맣게 하나만 그려요. 아니면 거기 빈 여백에다 그리셔도 돼요. 뭐를 소개해 드릴 거냐면 y는 x 하나 그리시고 이런 그래프 하나에 해당되는 것과 여기에 주어져 있었던 우리 색깔을 입힐까요? 색깔을 입힙시다. 예, 이렇게 가는 그래프의 얘 하나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뭐냐? 얘가 y는 루트 2x입니다. 얘는요, y는 로그 루트 2의 x입니다. 그러니까 밑이 1보다는 큰데 루트 2라고 하는 특수한 값이 하나 있어요. 그럼 이 점의 좌표가 뭐가 독특하냐? 요 점의 좌표가 특수한 값들이 하나씩은 등장이 됩니다. 한번 가볼까요? 자, 첫 번째 요 점의 좌표가 뭐냐? 이게 2,2입니다. 그리고 요 점의 좌표가 뭐냐면 얘가 4,3. 좀 특징적인 표현이 좀 가능하죠. 그래서 다시 부탁을 하는데 지수함수의 역함수인 로그함수가 안 만난다? 아니야, 만나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그 얘가 대표적으로 밑이 얼마인 케이스? 루트 2인 케이스. 그 말은 무슨 얘기야? 접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겠죠.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도 있고 안 만나는 경우도 있고 접하는 경우도 있고 상황 따라 다른데 여러분들 대부분 다 그래프가 대부분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안 만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야. 2x하고 이게 안 만나고 얘하고 얘가 안 만나는 것처럼 보여지면 아니다. 만나는 경우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그 대표적인 미세 증거가 루트이다. 이 정도까지.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실 때 그렇게 그리시면 아주 큰일 나는데. 아,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실제 여러분이 그래프를 이 로그 함수를 그리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렇게 가서 이제 학생들이 여기가 내려갈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시는데 아니에요. 얘는 계속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 느낌이 좀 싫어서 얘를 조금 더 과장되게 그려요. 이런 느낌. 근데 원래 실제 그래프 그리면 어떻게 나오냐면요. 이렇게 나와요. 거의 누워있는 그래프 나옵니다. 네? 근데 지금 웬만하면 좀 이렇게 현실감은 없지만 그냥 좀 그래프를 좀 교점 찾는 데 편하기 위해서 가급적 이렇게 좀 이걸 곡률 반지를 하는데 곡률 반지를 좀 크도록 이렇게 한번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그래프가 이제 끝나요. 할 얘기는 다 끝났어요. 그러면 지수함수에서 얘기했던 그 모든 게 여기서 똑같이 적용되느냐? 이게 다 똑같아요. 뭐만 하나 다르냐면 진수 조건이 여기서 무지하게 감소됩니다. 정의역 범위는. 그거 외에 다른 건 없어요. 마지막으로 한번 잠깐 한 10분 정도 쉴 테니까 10분 정도 마지막에 쉴 테니까 쉬었다가 맨 마지막 순 스타트까지 이제 한 방에 달립니다. 알겠죠? 한 방에 달립니다. 잠깐 마지막으로 10분 정도 한 번만 좀 쉴게. 아시겠죠?